얼마 전에 그 한국경제신문에서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부정적으로 의사 노조 심포지엄 하는 거에 대해서 네. 뭐 이 최강의 이입 집단인 의사가 뭐가 더 얻겠다고 노조까지 걸사 이런 그 기사가 나는 걸 보고 사실 한국경제신문이 그런 대형 보험사와 대형 병원들을 소유하고 있는 그 대기업들이 대부분 지분을 가지고 있는 예. 뭐 그런 거기 때문에 한국경제신문은 뭐 원래 그런 데잖아요. 그런 네.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김경열입니다. 요즘 의사 노조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속해 있는 대한병원의사협회 주최로 의사 노조 정책 심포지움이 열렸는데 오늘은 그 대한병원의사협회 부회장이신 정재현 선생님을 모시고 의사 노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선생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뭐 똑같죠. 뭐 우리 사실 둘 다 똑같이 봉직이니까 네. 병원 생활하고 뭐 협의회 활동도 좀 하고 했는데 뭐 크게 변한 건 없었고요. 뭐 아직까지도 사실은 이 뭐 전공의들하고 의대생의 투쟁 상황 자체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고민도 좀 많이 하고 저 나름대로는 뭐 이 상황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에 대해서도 좀 고민도 좀 하면서 몇 가지 대안 같은 것도 좀 만들어 보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걸 하지는 못했고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대안 중에 하나가 의사 노조인 것 같은데. 네. 그 얼마 전에 그 정책 심포지움에서도 그 병원의사협회 그 주최로 지금 노조 설립을 하고 있다는 그 뉴스를 받고 또 뭐 네. 한국경제신문 같은 데서는 그 기사 제목이 최강의 이입 집단 의사단체 뭘 더 얻겠다고 노조까지 결성하나 이런 사설이 날 정도로 좀 관심이 뜨거운 것 같아요. 그 노조 설립이 지금 뭐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 일단 심포지엄 얘기부터 조금 하면 그 며칠 전에 이제 토요일 날 저희가 이제 저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단독으로 한 행사는 아니고요. 이제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정책연구원이죠, 정확하게. 의료정책연구원하고 같이 공동 주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정책연구원에서도 그 노조 관련해 가지고 또 연구라든지 이제 조사 같은 걸 많이 해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심지어 거기 의료정책연구원장으로 계시는 이제 안덕선 원장님 같은 경우도 노조 관련해 가지고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같이 의견이 맞아서 했는데 일단은 심포지엄의 이제 구성 자체는 그냥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의사 노조의 상황이 어떻고 의사 노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발제자가 발제를 하고 현재 지금 공식적으로 좀 알려져 있는 의사 노조가 4군데가 있습니다. 네. 그 4군데의 노조 위원장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각각의 노조에 이제 현황 발표를 해주셨고요. 그 이후에 이제 패널 토의까지 하고 이제 행사가 마쳤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의사 노조는 현재 그 각 단위별로 병원별로 해가지고 4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행사 심포지엄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렇게 단위별로 몇 군데씩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는 힘 있는 그 노조의 활동이라든지 이게 되지 못하겠다. 그래서 전국적인 단위의 의사 노조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국 의사 노조, 그러니까 전국 단위 의사 노조가 필요하다라는 게 그때 그 현황 발표했던 4군데 그 노조 위원장님들의 거의 공통적인 생각이었고 발제자나 패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패널 중에는 이제 그 민주노총 그 보건의료 노조 산하 이제 부위원장님인가 하시는 분도 와서 조언도 좀 해주시고 했었는데요. 나름대로 좀 알찬 행사였고, 저희 병의협에서는 이제 의사의 노조화가 한두 해 만에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장기적인 사업이라고 보고 매년 이런 정책 심포지엄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 행사를 할 때마다 사실은 요번에 이제 4군데 의사 노조위원장님들이 현황 발표를 했다면 내년에는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또 그 노조의 노조위원장님들이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이제 장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봉직이 단체다 보니까 봉직이들이 말 그대로 근로자잖아요. 네. 예, 우리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관련해서 이제 핵심적인 직역이 봉직이라고 보기 때문에 봉직을 대표하는 단체가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기 때문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의사노조 관련해가지고 좀 적극적인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의사노조 촬영하기 때문에 이제 좀 세계적인 추세를 좀 찾아봤는데 네. 사실 의사노조가 없는 나라가 없더라고요. 우리나라 네. 빼고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사노조가. 예, 예. 그래서 그게 좀 의아해서 왜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의사노조가 없는 걸까요? 그 전체적인 노조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어쨌든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사실 이런 현대의학이 도입되고 발전해 온 지 역사 길잖아요. 네. 그러면서 의사들만의 이제 조직, 의사들의 노조,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노조라고 표현을 하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의사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의사협회가 100년이 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나라들은 그런 의사들의 조직 자체는 더 역사가 길죠. 그러면서 사실 우리나라가 겪어왔던 여러 가지 의사들이 느끼는 불합리한 과정을 제가 봤을 때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미 다 겪었어요. 그러면서 노조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들 공감을 했고 그러면서 노조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이게 찾아보니까 뭐 김경렬 쌤도 찾아보셨겠지만 이 외국이라고 해서 뭐 유럽이나 미국이라 해서 의사 노조가 쉽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거기도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지금의 모습을 이제 찾았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노동자들하고 다르게 의사라는 직역은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약간의 기득권이라는 이제 인식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일반 노동자들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인식이 오랫동안 박혀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의사가 노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우여곡절이 참 많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제일 큰 문제는 의사들 내부에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스스로 노동자라는 개념을 안 가지고 있으면 노조를 만들 수가 없죠. 근데 그동안 글쎄 우리나라가 노조화에 미비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동안에 뭐 의사들이 뭐 이 정치 참여라든지 또는 이 사회적인 변화에 대해서 좀 둔감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가장 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의사들이 노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좀 반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불리는 양대 노총이 이제 7, 80년대를 넘어가면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약간 정치 조직화됐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좀 노조 자체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노조에 대한 반감은 노동조합에 대한 반감이라기보다는 민주노총, 한국노총에 대한 반감인 것 같아요. 네. 기존에 우리나라의 정치 세력화된 양대 노총에 대한 반감인 거지. 근데 그게 이제 그냥 노조 얘기 들으니까 의사가 무슨 노조야 이렇게 생각하던 시각이 너무 오랫동안 깔려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시각 자체 때문에 의사들이 스스로 노동자라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노조가 결성이 됐는데 좀 어렵지 않았나, 오래 걸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의사는 당연히 노동자죠. 네. 그 뭐 개원이도 뭐 개원이는 이제 사업자라고 할 수 있지만 네. 의사 저희 같은 봉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노동자고 제 생각에는 최근에 젊은 의사 선생님들은 또 그런 어떤 피해를 받았다는 예. 그런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그런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진짜로 누가 이렇게 노조를 전국적 단위로 이렇게 진행을 시켜주면은 많이 가입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 노조를 이렇게 진짜로 전국 단위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게 참 어려운데요. 예. 지금 현재 의사들 중에 엄밀히 따지면 이제 개원이는 사업자다 보니까는 뭐 그 좁게 보면은 개원이는 사실은 노조원이 되기가 좀 힘들죠. 네. 예. 근데 그것도 뭐 다른 이견이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그 지금 현재 한 70% 이상 거의 80%에 육박하는 인원들이 근로자입니다. 네. 예, 개원이의 비중이 점점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은 의사 전체에서 개원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안 됩니다. 20몇 프로 정도밖에 안 되고 70% 이상은 다 봉급 생활자예요. 우리 같은 봉직이, 전공의, 교수 전부 다 봉급 받잖아요. 네. 봉급 생활자이기 때문에 언제든 노조를 결성할 수가 있고 실제로 그 노동자의 권익, 그러니까 노동자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직역이 그 정도로 많다.
그러니까 실제로 의사들은 뭐 우리 스스로 노동자라고 생각할 만하죠. 근데 이걸 이제 전국 단위로 이제 조직을 해보려고 하면 참 어려운 게 우리가 노조를 만듭시다 한다고 다 가입을 되는 게 아니고 이 자기가 노조를 가입하려고 하는 이제 이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저도 봉직이니까 저도 뭐 예를 들어서 노조 가입하고 싶다. 근데 지금 의사노조가 전국 단위가 없으니까 뭐 민주노총사나 뭐 이런 데 가입하고 싶다면 가입해도 돼요. 예. 가입이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아줄 수도 있는데 받아주는 데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가입을 할 수는 있는데 의사들은 그런 이제 양대 노총에 속해져 있는 의사 노조에 가입을 하는 걸 꺼려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의사 노조 전국 단위 의사 노조가 조금 탄탄하게 구비가 돼 있으면 좀 쉽게 가입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좀 어려웠던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그 의사들한테 그런 노조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좀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의협이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의협의 이제 의정원이랑 같이 저희가 행사를 한 부분도 결국 의사노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전국 단위 의사노조를 만들려면 지금과 같은 형태로는 너무나 오래 걸릴 것 같고 조금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려면 의협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의협이 예를 들어서 의협의 회원은 의사들은 의협의 당연 가입 회원이잖아요. 네. 그때 노조 가입 관련 그 의향도 물어보고 노조 가입할 사람들은 가입해라. 이렇게 같이 좀 의협에서 해주면 사실은 노조 만들기 쉽거든요. 네. 아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왜 안 하지? 이제 뭐 이게 약간 의협의 역학 구도가 있습니다. 예. 외국에서 의사회는요, 네. 의사협회라고 하는 데는 약간 명예 조직이고 친목 조직이에요. 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노조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의사협회가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그 의사의 노동자적 권익을 위해서 나서서 뭐 투쟁하고 이러지 않아요. 아, 물론 이제 국가 정책에 관여하기도 하고 의사들의 의견을 이제 정치권에 피력하기도 하고 미국 의사회 같은 데는 사실은 최대 로비 집단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 정도로 이제 영향력은 행사는 하긴 하지만 막 직접적으로 투쟁에 나서고 그러지 않는데요. 우리나라 의협은 그렇게 하잖아요. 실제로 수가 협상에도 네. 개원이들 이제 의원급 수가 협상에도 이제 의협이 주체적으로 나가기도 하고 무슨 국가 정책에서 요번에 뭐 의대 정원이라든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같은 것도 그렇고 예전에 이제 의약분업 때도 그렇고 의협이 중심이 돼서 투쟁의 핵심이 돼서 나갔는데 이게 의사노조가 전국 단위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그런 역할을 이제 의사노조가 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의협의 자체적인 힘이 좀 깎이지 않겠느냐, 아, 네.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을 의협의 권력을 잡는 분들이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좀 노조화에 좀 미온적이지 않나. 예. 아, 그러니까 이 노조라는 게 사실 노조를 만들어서 이제 쟁의라고 하죠. 뭐 파업이나 이런 걸 하면은 사실 합법적인 네, 맞아요. 그 범위 내에서 다 할 수가 있는데 의협이 이제 파업을 하면은 불법입니다. 불법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당연히 빨리 노조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 현재 같은 그 분위기, 의사들 사이에서 분위기, 특히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 분위기라면 뭐 의협에서 주도해서 만들면 뭐 바로 그냥 만들어질 것 같은데 몇만 명 그러니까 가입하면. 제가 사실은 요번에 이제 그 투쟁 상황을 겪어오면서 작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가지고 우리 전공의들이 왜 사직서를 냈습니까? 왜 사직서를 낼 수밖에 없었느냐? 왜 파업이 아니라 사직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노조에 의한 쟁의 활동이 아니었기 때문이잖아요. 네, 불법이 되니까. 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아예 포기하는 것밖에는 없었던 거죠. 네.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던 건데 파업은 불법이 되니까 실제로 법상으로 노동조합법이나 이런 데 따져보면 어차피 노조를 통한 쟁의 행위가 아니면 다 불법입니다. 맞아요. 예. 나 그래서 그때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거는 파업 아니냐. 파업은 니네는 불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결국 합법적으로 사직이 아니라 파업을 하려면 노동조합밖에는 없어요. 네, 그렇죠. 노동조합을 만들고 필수 의료만 유지하면서 네. 그냥 파업을 하면은 그거는 완벽한 합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만들지? 예,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노조가 파업을 한다고 해서 어떤 사업장도 필수 유지 업무는 해야 됩니다. 아, 맞아요. 우리 같은 이제 병원급에서는 그게 해당되는 데가 이제 응급실이랑 중환자실 같은 데죠. 그래서 예전에 의약분업 때도 응급실이랑 중환자실은 사실 닫은 적이 없어요. 이번에도 사실 응급실 중환자실뿐만 아니라 병동도 사실 안 닫았죠. 아, 그렇죠. 교수들은 나가지는 않았으니까 일을 했었으니까요. 병원은 그대로 돌아갔던 거예요. 예, 저 같은 전 봉직이들도 뭐 사직하지 않으면 병원 그대로 돌아갔으니까. 남아 있는 사람만 좀 힘들었던 거지. 예. 그래서 의사 노조가 조직이 돼서 의사 노조가 파업을 한다고 해도 그 병원의 필수 유지 업무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뭐 우리 응급실이랑 중환자실까지 다 닫아야 된다 이런 말은 하시기 좀 힘들고요. 아, 그거는 그렇게 되면 불법이죠. 불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쟁의 행위가 안 되고 다 처벌받습니다. 근데 뭐 사실 뭐 응급실 중환자실 아니고 그냥 외래랑 병동만 닫아도 난리 나죠.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필수 유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해도 되는데 그거를 하려면 노조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몇 해 전부터 의협 회장 선거나 이런 거 할 때 저는 이제 그 각 후보들한테 전국 단위 의사 노조 결성에 대해서 조금 좀 적극적으로 나서줘라 이런 주문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 이제 그 후보로 이렇게 막 활동하실 때는 노조 관련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시다가도 네. 딱 회장이 되시고 나면 예. 노조 관련해서 아무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지. 예. 뭐 그렇다고 또 싫다는 얘기는 또 하기 힘드니까 예. 아예 얘기를 안 꺼내시더라고요. 아, 그게 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결국 의사 노조가 되면 그 의사협회는 사실 친목 단체처럼 남게 되고 네. 의사 노조가 실질적으로 이제 수가 협상이라든지 정책 관련해 가지고 정부랑 다투는 일이라든지 네. 이런 실질적으로 좀 대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게 의사 노조가 될 거기 그렇죠. 때문에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게 예.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약간 뭐 의사협회의 힘이 떨어지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근데 네. 장기적으로는 저는 뭐 노조를 만들어서 그 노조위원장이나 노조 집행부가 정부랑 싸우는 게 맞지 않나 예.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헌법에서 보장하는 그런 노동자의 권리가 있는데 네. 우리가 그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좀 못 찾아 먹고 있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 느낌이 아니고 그건 사실이죠. 네. 그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못 찾아 먹으니까 이제 박민수 차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직업 자유 선택을 뭐 그러니까요. 제한하겠다 뭐 이딴 소리를 하니까 이게 또 약간 저기 한 게 만약에 의사가 노조를 만들어서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승인을 다 받고 전국 단위 노조로 해가지고 이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노조 활동에 의한 파업을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맞아. 정부에서는 왜냐면 그렇게 따지면은 각 사업장에서 뭐 노조들 파업하는 것까지 전부 다 불법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네. 필수 유지 업무 유지하면서 파업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근데 파업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무조건 파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 그렇죠. 명분이 있어야죠. 명분이 있어야 되고 이게 원래 의사의 노동적인 권리, 이 권익을 사업자랑 협상을 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을 때의 쟁의 행위 중에 일부러 파업이 나오는 거지. 무조건 처음부터 안 되면 파업하는데 이거는 그건 안 당연히 되고요. 예. 그래서 비윤리적인 거죠. 예. 그거는. 그렇게는 일반 사업장에서도 노조들도 그렇게는 잘 안 하고요. 예. 그냥 뭐 민주노총 집행부가 한 번씩 그냥 뭐 이렇게 뻥카 날리듯이 뭐 전국 뭐 파업하겠다는데 실제로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네, 예. 네. 맞아요. 그 노조원들도 다 그 개개인이 다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뭐 전혀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만 파업을 그렇죠. 하겠다고 하면 그런 것에 찬성을 하지 않죠, 보통은.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의사 노조를 만들려면 물론 이제 저희 병의협 같은 단체들에서도 실질적으로 각 병원들마다 노조를 만드는데 도움을 많이 드려요. 예, 실제로 최근에 이제 아주대 교수 노조가 그 소송전을 꽤 오래 했었거든요. 아, 네. 그 재단이랑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승소를 했습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도 그 교수님들이 사실은 그 소송 비용을 일일이 다 부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병협에서 지원을 좀 해드렸어요. 네. 소송 비용 지원을 해드리고 실제로 지금 아주대학교 노조위원장을 하고 계신 이 노재성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또 저희 병의협의 또 의장님이시기도 하고 네. 오랫동안 병의협 활동을 같이 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도 해드리고 하고 다른 노조들도 뭐 중앙보건병원 노조라든지 이런 데도 다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실제로 만약에 뭐
모 대학병원이든 뭐 어떤 병원이든 노조를 결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일단 단위별로 노조를 만들 때는 현재는 제일 가능성이 높은 데는 아무래도 대학병원 교수님들, 네. 대학병원, 그리고 공공병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돼 있는 데가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중앙보건병원, 아주대병원, 그다음에 인제의대 백병원 네. 네 군데예요. 이게 보면 다 공공병원 아니면 대학병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 일반 사립병원, 종합병원, 2차 병원 이런 데 노조 만들기 힘든 거는 거기는 워낙 이동이 잦지 않습니까? 아, 예. 봉직이들이 여기가 나의 평생 직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여기서 안 나가기 위해서 여기서의 나의 권익을 찾기 위해서 노조를 결성하려고 하는데 일반적인 2차 병원이나 종합병원들 같은 경우는 그럼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딴 데 가지 뭐. 그렇죠. 이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단위 노조가 생기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경렬 뭐 쌤이나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같은 이런 2차 병원 봉직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적인 노조에 가입하기 좀 힘들고 차라리 전국 단위 의사 노조가 있으면 네. 거기에는 가입하기 쉽겠죠. 그 외에 이제 적극적으로 단협, 그러니까 단체 협상을 통해서 임금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또 휴가라든지 이런 거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내야 되는 공공병원이나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단위 노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이나 중앙보건병원 같은 데는 그렇게 노조를 만들어서 단협을 해요. 단체 협상을 해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권익을 찾아냈어요. 뭐 수당이라든지 휴가라든지 콜당직비라든지 이런 것들 다 찾아 먹고요. 휴가도 충분히 저기 하고 뭐 하루 24시간 당직 서면 그 다음에 꼭 반휴를 준다든지 이런 일반 2차 병원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네. 이런 걸 다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어떤 저희 같은 봉직이들은 당연히 근로자로서의 그런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가 있고 그런 걸로 노조를 통해서 저희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건데 그게 아직까지도 그 의사의 그 대한민국 의사의 그런 몇십 년, 뭐 거의 100년에 네. 가까운 역사에서 안 만들어졌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의외인 것 같아요. 이번에 네. 저도 그 선생님하고 영상을 찍기로 하면서 노조에 관련해서 많이 찾아봤는데 노조가 없는 나라가 없더라고요. OECD에서는. 맞아요. 우리나라만 제외하고는 전국 단위 노조가 심지어 프랑스 같은 경우는 개원이들도 다 노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제 개원이 있는 사업자니까 노조원이 될 수가 없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럼 프랑스는 개원이들은 뭐냐? 걔네는 사업자 아니냐? 사업자 맞죠? 사업자 맞는데도 노조를 만들 수 있었던 거는 우리나라도 사실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자유로운 시장에서 내가 뭐 어떤 사업자로서 개설을 하고 내가 자유롭게 뭐 환자를 보고 이렇게 거기에 합당한 돈을 받고 이러면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죠.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프랑스도 사회보험 의료가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그래서 공공보험에 해당되는 공보험 환자를 보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계약제예요. 개원이들이 내가 공보험 환자를 보겠다면 공보험이랑 계약을 맺어서 네. 거기 환자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보험이랑 계약을 맺어서 공보험을 볼 때는 그 나라에서 정해놓은 수가, 나라에서 정해놓은 규제를 그대로 받으면서 환자를 보게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 국가랑 이 개원이 사이에서 이게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자성이 형성이 되는 거고 프랑스는 그런 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우리나라는 사실 당연지정제잖아요. 강제지정. 그러니까 계약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강제로 계약을 당했잖아요. 네. 개원이들도 강제로 계약을 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보기 싫어도 국가에서 지정하는 공보험 환자, 그러니까 건강보험 환자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국가와 개원의 사이에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네. 나라에서 지정한 돈을 정해놓은 돈으로 그 환자를 꼭 봐야 된다. 너는 자유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종속이 되잖아요. 네. 근로자를 얘기할 때는 종속성도 포함이 되는데 그 사업자랑 그러니까 사용자랑 근로자 사이에 종속 노동성이 생기면 근로자성을 인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일반적으로 우리 같이 봉급생활자는 그게 당연히 되는데 개원이들도 국가랑 상대해 보면 우리나라 같이 건강보험
강제 지정제인 나라에서는 이게 사실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꼭 이런 거 아니더라도 또 노조 그 합법화 시켜준 데도 있잖아요. 화물연대 같은 데가. 네. 사업자니까. 예, 거기도 개인 사업자입니다. 근데 개인 사업자끼리 연대를 해서 연대 개념으로 노조로 인정을 해줬어요. 네. 그 화물연대 파업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개원이도 사실 개원이 연대 해가지고 건강보험 강제지정제가 사라지지 않는 한 네. 저희는 제가 봤을 때 개원이들도 사실은 근로자성을 어느 정도 물론 헌법적으로 다퉈봐야 되겠지만 저는 종속 노동성이 있기 때문에 뭐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네. 그 당연지정제가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이 당연지정제 같은 강제 징발을 하는 의료를 강제 징발을 하는 나라가 아예 없더라고요. 우리나라를 네. 빼고는. 심지어는 뭐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도 이런 전체주의 나라들도 다 계약을 맺어서 하는 맞아요, 거지. 맞아요. 이렇게 강제로 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런 나라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유일하더라고요. 맞아요. 의사가 나는 공보험 환자 안 볼래 하는 자유를 못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도 다 그렇게 되는데. 예. 아니 영국도 NHS니까 무조건 다 보는 게 같지만 아닙니다. 거기도 영리병원이 있고 자기들가 싫으면 안 볼 수 있어요. 네. 독일 같은 경우도 뭐 다 공보험인 것 같지만 거기 공공보험하고 그다음에 그 공보험하고 계약된 데가 아닌 데고 30%나 돼요. 그냥 일반 민간 영리병원도 30%나 됩니다. 독일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말이 안 돼, 예. 진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제도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강제적인 제도를 가지고 모든 의사를 그리고 모든 의료기관을 정부가 통제할 수 있으면 정부가 곧 사용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용자 밑에서 일을 해야 되는 14만 의사는 전부 다 사실은 노동자죠. 노동자가 될 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확실한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가지고 있는 걸 일단 개원을 제외하더라도 의사 중에 거의 80% 육박하는 인원들이 사실은 근로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조를 만들면 그럼 한 8만 명, 9만 명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노조원이. 예. 저는 그래서 그런 걸 좀 빨리 좀 해야 되는데 근데 의협에서 밥만 먹으면 바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왜 안 만들지? 사실 요번 그 전공의 의대생 투쟁이 저는 기회라고 봤거든요. 네. 그 여기서 이제 반면교사로 삼을 수가 있는 나라가 사실은 독일이에요. 독일. 제가 요번에 이제 심포지엄에서 독일 사례가 소개가 많이 됐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의사회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의사 노조가 따로 있습니다. 네. 의사 노조가 따로 있는데 이 노조가 최종적으로 어떤 하나의 이제 단체 협상이라든지 단결권을 가지는 하나의 이제 독립된 노조로 인정받기까지 기간이 굉장히 길어서 한 20년 이상의 투쟁을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2015년에 돼서야 아, 그렇게 비로소 최종적으로 이제 정부랑 협상도 할 수 있고 뭐 임금 관련해서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노조가 됐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뭐 헌법 소원도 엄청 하고요. 유럽 사법재판소에도 뭐 넣고 해가지고 그 독일 같은 나라도 그렇게 힘들게 하긴 했더라고요. 근데 과정이 굉장히 비슷해요. 과정이 우리나라도 뭐 하려면 독일 사례를 조금 차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전국 단위 의사노조를 만들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그런 게 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아주대 병원 노조도 그렇고 동남권 의학원 노조도 그랬는데 의사 노조 중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한 사업장 안에 2개의 복수 노조를 인정을 잘 안 합니다. 아, 네. 예. 근데 의사들은 일반 근로자랑 조금 다르잖아요, 여건이. 근무 여건도 좀 다르고 이게 다르기 때문에 독일에서도 의사 노조가 그 각 단위별로 있는 노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각 사업장에. 예를 들어서 병원이면 병원 일반 근로자 노조가 있고 의사 노조가 있는데 사용자 측에서는 일반 근로자 노조만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의사 노조는 니네는 그 우리는 복수 노조랑 그 단체 협상 안 한다. 니네도 여기 포함돼서 뭐 할 얘기 있으면 해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이 제대로 안 됐는데 그거를 이제 독일 의사 노조가 헌법 소원까지 걸어가지고 복수 노조를 인정받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독일 같은 데는 병원에서 일반 의사 노조 일반 그 병원 직원들하고 그 노조랑 할 때 하나 또 의사 노조랑 하나 이렇게 2번의 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아주대병원 같은 경우도 그게 소송이 걸린 여러 가지 측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체 교원 노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단위 대학별 그러니까 의과대학 교수 노조를 만든 거였거든요. 아주대가 이거를 그 재단 측에서 인정을 못 하겠다 이럴 뻔한 거예요. 아, 니네도 어차피 교수인데 여기 같이 해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우리는 아예 다르다. 우리는 또 병원 근로자로서의 역할이 있다. 그래가지고 따로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인정을 받았어요. 네. 예, 중앙보건병원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일반 근로자들의 노조가 있을 것이고 의사 노조가 따로 있거든요. 네. 동남권 원자의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다 따로 이제 인정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제 교수 노조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조금 안타까웠던 게 그 인제의대 교수 노조도 그렇고 아주의대 교수 노조도 그렇고 요걸 하면서 교수님들이 그렇잖아요. 교수이자 의사잖아요. 네. 이분들은 원래 교수 노조를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의과대학에 있는 의사 노조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됐어요. 그걸 하려면 좀 더 지리한 법적 투쟁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당장 의대 교수 노조라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일단은 그거를 포기를 하는 바람에 지금은 의대 교원 노조가 된 거죠. 예, 일반 의사 노조랑 교원 노조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그 쟁의권이 없어요. 아, 교원은.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교원 노조는 이 교원 노조는 다 똑같습니다. 일반 노조랑 다르게 교원 노조는 협상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뭐 할 수 있는데 쟁의일까 불법입니다. 아, 왜? 그러니까 파업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불법이? 그게 교원의 약간 그 공무원성을 강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 노조 있죠. 근데 공무원 파업은 못 하는. 아, 예, 그렇죠. 예, 공무원 교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협상도 할 수 있고 자기들 정치적인 의견 낼 수 있는데 파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노조를 만들 때 사실은 의대 교수 노조가 아니라 대학병원 의사 노조를 만들고 싶어 했는데 그게 인정이 잘 안 됐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또 차후에 또 해봐야 될 문제인데 어쨌든 교원 노조는 그 파업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는데 대신에 파업은 못 하지만 협상하면서 이렇게 막 태클 걸고 이런 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들이 못 받고 있었던 게 대표적으로 연가보상비거든요. 일반 직장인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휴가를 뭐 1년에 막 20일이 나오는데 한 열흘을 못 썼다. 그럼 그 열흘에 해당하는 돈을 연가보상비로 받잖아요. 근데 교수님들은 그동안 못 받았던 데가 엄청 많아요. 그 왜 못 받았냐면 일반 대학 교수들은 연가보상비 안 받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방학이 있잖아요. 아, 그러네. 예. 근데 의대 교수들은 방학이 없잖아요. 맞아. 예. 의대 교수들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대 교수들은 학교는 방학이 있는데 네. 그 병원은 방학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들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연가보상비나 이게 그러니까 일부 수당을 제외하고 원래 대부분의 연봉은 교수들은 대학이 주는 겁니다. 아, 그렇죠. 병원이 주는 게 아니라 대학이 주는 겁니다. 그 대학에서는 우린 방학이 있는데 니네도 그 학생들 방학 있잖아. 연가보상비 안 준 거예요. 근데 그걸 싸워가지고 연가보상비를 받아냈어요. 이 그런 측면에서는 의대 교수들은 좀 다르다. 이 방학이 실제로는 있지만 없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방학을 못 누리는데 뭐. 예, 그때 쉬는 게 아니잖아요. 죽어라 일하는데. 예, 그때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합니다. 예, 그때가 그 학생들 여름방학, 겨울방학일 때가 병원이 피크예요. 그때 더 빡세게 일합니다. 네, 의대 교수는 정말 교수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네. 외국에서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교수라고 말하기가 진짜 좀 뭐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교수님들은 좀 싫어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사실 대학병원 봉직이라고 봐요. 아, 그러니까 강의하실 때 빼고는 그냥 대학병원 교수라면 봉직이에요.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제1 업무고 그다음에 자기 연구 예. 그게 두 그게 번째가 두 번째죠. 돼야 되는데 의대 교수들은 환자 본다고 뭐 학생이나 아니면 자기 연구를 그 환자가 첫 번째 그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게 외래 보고 수술하고 이런 게 첫 번째고 네. 그다음에 진료가 1번이죠. 진료 그렇죠. 진료가 첫 번째고 교육이나 아니면 자기 연구는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니까 이게 다른 과의 교수들하고 비교해서는 너무 교수라고 말하기에 저희 와이프도 교수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교육과 봉직이죠, 봉직. 교육과 연구를 병행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 지금은 이제 전공의들도 거의 없고 학생들도 수업을 막 제대로 듣니 안 듣니 막 이러고 있으니까 사실 연구와 교육이 박살났잖아요.
진료만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노조 가입해야 돼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이게 왁구를 잘 짜야 되겠지만 네. 이 의협의 전국의사 노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특히 교수님들을 노조원을 만들 때 네. 이 좀 그 부분을 부각을 많이 시켜야 돼요. 실질적으로 노동자로서. 교수의 역할보다는 병원의 근로자로서의 근로자성을 조금 더 부각을 시켜서 노조를 만들 때 교원 노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학 병원이다. 그럼 서울대학 병원 의사 노조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그 쟁의도 할 수가 있게 되고, 네. 그 단위별로 교수님들이 자기들이 누려야 되는, 당연히 근로자로서 누려야 되는 권익을 못 누리는 거를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전국 단위 노조가 필요해요. 전국 단위 노조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봉직이도 뭐 병원 노조는 없지만 전국 의사 노조의 노조원으로서, 꼭 제가 속해 있는 병원은 아니더라도 정부랑 얘기할 때 단체적으로 이제 수가 협상이라든지 또는 뭐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할 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노총이나 민노총이 정치 세력화됐다고 막 사람들이 욕을 하지만 근데 그게 불법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회를 바꾸고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큰 틀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자기들은 찾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얘기를 그때 심포지엄에서도 보건의료 노조위원장이 했는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하게 되면 1차적으로 노동자성을 봤을 때는 일단은 병원이 채용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맞잖아요. 그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근로자로 도움이 되지만, 그렇게만 얘기하면은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지를 못하죠. 그래서 보건의료 노조나 민노총에서 얘기를 했던 거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통해서 국민의 간병 부담을 줄여준다. 아, 그것도 뭐 사실이. 예, 그 사실이기도 하잖아요. 이제 요런 식으로 이쪽을 훨씬 부각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적인 공감대를 얻게 해도 정치인이나 정부가 봤을 때도 요거는 정치적으로 국민 여론을 얻기도 좋겠는데 하면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병원 안에서 노동자들의 측면을 봤을 때는 일단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에 있게 되면 기존의 간호사들이 하던 여러 가지 잡일을 여러 인력을 채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간호사들이 일을 좀 덜 하게 되잖아요. 네. 잡무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근로자로서 간호사나 뭐 일단 이런 분들의 이제 권익도 챙겨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되는데, 우리도 사실 그런 식의 접근이 돼야 됩니다. 의사들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수가도 마찬가지예요. 수가를 올려주세요. 의사들 니네들 돈 더 벌려고 그러네. 이러면은 이 접근 방식이 틀린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국민들이 조금 포지티브하게 다가갈 수 있는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바꿔야 돼요. 네. 예. 저는 그렇게 해야지 좀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요구를 좀 적극적으로 하려면 네. 노조가 필요하지 않나. 지금처럼 의협이나 병협이 수가 협상 들어가가지고 정부가 만들어 놓은 1년에 한 2조 정도, 많으면 3조 정도 되는 밴드 안에서 병원, 의원, 약국, 한의원 갈라먹기 식으로 이거는 사실 수가 협상이 아니고 그냥 추가 재정을 만들었는데 니네끼리 어떻게 제로섬 게임을 해가지고 갈라먹을 것이냐,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아, 그렇죠. 이거는 제대로 된 게 아니고, 나중에 수가 협상이라든지 수가를 우리나라가 어떻게 책정하는지 이런 거는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는데, 똑같은 재원을 써도 저는 충분히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려면, 그리고 이게 안 됐을 때,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우리 일반 노동 사업장에서는 사용자 측이랑 노동자 측이 임금 협상을 했는데 이게 타협이 안 되잖아요. 그럼 파업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이게 그러면서 쟁의 행위를 하게 되면 다시 또 하게 되고. 근데 지금은 말이 수가 협상이지, 수가 협상에서 만약에 결렬이 되면 수가가 통보잖아요. 수가 통보. 네. 협상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의협이 뭐 우리 수가 협상을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오케이 그럼 뭐 오히려 페널티를 주는 경우도 있고 건정심 통해 가지고 오히려 페널티 주는 경우도 있고 일단은 처음에 정부가 제시했던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했던 수가 인상 안에서 더 절대로 올린 경우는 없습니다. 무조건 깎거나 그 동결이에요. 이게 무슨 협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의사들은 우린 노조를 통해서 의사 노조를 통해서 우리 파업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야죠. 합법적인. 예, 그게 싫으면 의사 노조랑 협상하기 싫으면 강제징용제 풀어버려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이제 그런 식의 얘기는 좀 필요하지 않나. 아, 부회장님, 우리나라가 의사 노조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잖아요. 네. 그게 처음에는 제가 듣기로는 동남권 원자력 네. 병원에서 처음 의사 노조가 생겼다고 들었는데 네. 그게 처음 노조가 생기게 된 어떤 계기라고 할까? 그런 게 있나요? 네, 있죠. 이게 사실은 그 의사 노조가 그 정말로 2000년대 전까지만 해도 없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뭐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제일 먼저 생긴 데가 방금 말씀 주셨던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에서 생겼는데 그 계기도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은 우리 그 의사 개인 한 명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아, 한 명. 예. 그 지금 이제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 노조위원장 하고 계신 김재현 쌤이 당시에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에 이제 봉지기로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분은 원래 부산 출신이 아니에요. 부산 출신이 아닌데 좀 뜻이 있어서 부산에서 이제 앞으로 쭉 살겠다라는 생각으로 내려오셔서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에 이제 자리를 잡으셨어요. 그분 흉부외과 의사예요. 그분 그 특히 뭐 폐암 수술하고 이런 분이거든요. 전국적으로도 몇 명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와가지고 일을 하시다가 당시에 아마 그 병원장 하시던 분이 연구비 아마 관련해가지고 네. 뭔가 뭔가 좀 납득이 안 되는 이제 행동들이나 결정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구체적인 얘기를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김재현 쌤이 약간 태클을 건 거죠. 건의를 하고 이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이제 고 원장 하셨던 분이 이분을 이제 원래 흉부외과 전문인데 갑자기 이제 응급실로 발령을 내버리고 예. 나가란 얘기죠 사실. 예. 응급실로 발령을 내버리고 응급실로 발령을 내도 안 나가니까 사실상 이게 잘랐어요. 근데 이건 너무나 불합리하게 본인이 이제 잘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분이 어떻게든 자기가 다시 복직을 해서 여기서 일을 하고 터전을 잡았으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네. 하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더래요. 어떻게 해야 내가 다시 이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걸 찾다가 이제 찾아보니까 그 변호사 하셨던 분인가가 노조에 한번 알아봐라. 이 얘기를 하셨대 노조에. 왜냐면 의협이라든지 이런 데 얘기를 해도 다 미온적이고 뭐 다들 뭐 저기 정부 관공서에 얘기를 해도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다. 우리가 도와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노조를 이렇게 찾아갔대요. 본인 저기 하려고. 근데 처음에 찾아간 데는 민주노총 이제 보건의료노조. 저 제일 큰 의료 관련해서 제일 큰 노조니까요. 네. 근데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의사의 가입을 반대했답니다. 아, 안 받아줬어요. 예. 이분이 의사다 보니까 네. 의사가 무슨 노조야. 의사도 노동자인데. 근데 인정을 안 한 거죠. 그 보건의료노조에서 인정을 안 해서 안 받아주더래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민주노총 안에도 의료 관련 노조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보건의료 관련 노조가 하나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보건의료 노조고요. 네. 하나가 공공운수노조 산하의 의료연대라는 또 보건의료 관련 노조가 있습니다. 네. 꽤 여기도 소속되어 있는 보건의료인들이 꽤 많아요. 공공운수노조 산하 의료연대. 그래서 이 선생님이 김재현 선생님이 보건의료 노조는 안 받아주니까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사정을 얘기하고 하니까 거기서 당신이 당한 일이 너무나 부당한 것 같다. 당신이 의사지만 우리는 당신을 노조원으로 받아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공공운수노조 그 의료연대 힘을 얻어서 거기서 막 쟁의 행위도 하고 막 시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소송도 걸고 네. 예 그러면서 결국 법원에서 복직 판정을 내줬어요. 예 그래서 복직이 됐고 이분이 그래서
자기 노조원인데 자기 같은 불합리한 일을 또 안 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이분을 복직시키려고 이분 혼자서 일했던 건 아니고 같이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에 있었던 같은 이제 선생님들이 같이 힘을 좀 써줬어요. 그러면서 같이 이제 노조원을 우리 노조를 만들자 이럴 거면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안에서 노조를 만들자.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노조가 만들어졌는데 처음에 이제 기사가 날 때는 이 노조가 만들어질 때 민노총 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의사들 내부에서도 뭐야 무슨 의사가 민노총 노조야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봤었는데 이게 사실은 현실을 딱 까놓고 들어가면 당시에 민노총 산하 노조가 아니면 그런 어려운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흔히 말하는 시위도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분들이 와가서 막 그 병원에다가서 시위도 하고 또 거기도 사실 법률 관련돼서 탄탄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쪽에서 법률 로펌이라든지 이런 데 연결해 가지고 소송도 걸고 하니까 이게 된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아예 되지를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근데 요 분이 이제 김재현 쌤이라는 분이 이제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에 노조를 만들고 나서 처음으로 의사 노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뒤로 생긴 노조들은 다 사실 이분이 다 도와줬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노조는 여기밖에 없고 중앙보험병원 노조나 아주대 노조나 인제대 노조는 다 그냥 독립노조입니다. 민노총 산하는 아닙니다. 중앙보험병원 노조는 원래 민노총에 한번 가입을 했다가 나왔어요. 그거는 뭐 정치적인 색깔이 안 돼서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나왔는데 어쨌든 이런 독립노조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준 토대를 만들어준 게 사실은 그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의 이제 노조위원장이신 김재현 쌤이 전국을 다니면서 그 많이 얘기를 해줬어요. 실제로 몇몇 그 지금도 노조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군대들이 좀 있습니다. 네. 밝혀드리긴 힘들지만 그런 데서도 자기들이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니까 다 김재현 쌤을 초빙해요. 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거기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거 도움 받고 이렇게 한 거고 아주대 의대 같은 경우도 노재성 위원장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김재현 쌤을 연락했어요. 네. 와달라. 우리 만드는데 도와달라. 네. 그렇게 생긴 거고 이렇게 다 그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전문가들이 한두 명씩 늘어나니까 이 전문가들이 또 다른 데를 도와주고 네. 그분들을 저희 병원의사협회 대한병원의사협회에서는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네. 실제로 노조 관련 정책이사 이렇게 직함도 드리면서 병의협 멤버로 같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 제 생각에도 그 병원의사협회가 아무래도 그 봉지기 단체다 보니까 네. 그 제일 노조 관련해서 이제 발언권도 얻을 수 있고 네. 그 회원들 자체가 다 뭐 노동자니까. 네. 그런데 그 이번에 의사 노조 관련해서도 만약에 전체 노조가 세워진다면 병원 의사 협회에서 어떤 좀 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병원 의사 협회에서 좀 뭐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노조 설립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준비하고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저희는 일단 의협의 계속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인 의사 노조가 조금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서 만들어내려면 의협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사가 어디에 살고 누가 있는지를 알아야지 뭐 노조원으로 이렇게 설득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전국에 있는 의사들의 그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조직은 의협밖에 없어요. 보건복지부랑. 근데 보건복지부가 뭐 우리한테 자료를 줄 리도 없고. 네. 그럼 의협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네. 그 회원들의 인적사항을 다 가지고 있어요. 특히 지금은 3년마다 면허신고제를 하잖아요. 네. 그럼 자기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를 다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사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협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다 알고 있고 예. 주소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의협에서 무슨 선거 같은 거 하면 전 회원한테 문자 뿌리잖아요. 아, 예, 맞아요. 그게 전화번호를 아니까 뿌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회원 정보를 알고 있는 조직에서 노조에 대한 적극성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의협에 대한 이제 뭐 압박이라면 압박 또는 또 요청이라면 요청 이런 걸 계속 할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제 전국 단위 노조는 이제 정부랑 얘기할 때나 하는 거지 네. 개개 병원별로 또 불합리한 일을 당하는
선생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나 대학병원이나 공공병원 같은 곳에서 일하는 분들은 거기서 오래 일할 생각으로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럼 그런 분들은 노조를 결성할 동기가 된단 말이죠. 유인이 되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노조를 만들자고자 할 때 막막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대한병원의사협의회로 이제 협조 요청을 해오시면 제가 바로바로 또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을 해서 네. 각 단위 노조가 만들어지는 것도 좀 저희가 역할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그 개별 단위 노조를 혹시 생각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있으면 꼭 대한병원의사협회로 대한병원의사협의회로 연락을 주시면 연락을 주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뭐 홈페이지 이렇게 네이버에서 인터넷 검색하면 다 그냥 나오거든요. 치면 예. 나오니까 거기서 전화를 주시면 뭐 예,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이 노조 관련해서 의사들이 사실은 이번에 전국 단위 의사 노조만 있었어도 그 생각을 꼭 마지막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국 단위 의사 노조만 있었어도 사실 우리 후배들이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됩니다. 맞아요. 예,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의대생들이 막 휴학 투쟁이라든지 또는 뭐 재적까지 감수해가면서 그런 역할을 안 했어도 돼요. 우리가 전국 단위 의사 노조만 있었어도 충분히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쟁의 행위를 통해서든 합법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투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굉장한 이제 좌절감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우리 후배들이 고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의사들이 이 노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 주시고 의협이나 이런 데도 얘기를 좀 더 강하게 해서 회원이 원하는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노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 뭐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니까 사실 이런 걸 제일 두려워한다고 해야 되나? 두려워하는 뭐 집단이 있다면 사실 그 의정 갈등 사태라고는 하지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대형 병원 사실 병협이라고 하죠. 병의협이 아닌 병협 그리고 뭐 보험사 이런 데랑 싸우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맞아요. 얼마 전에 그 한국경제신문에서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부정적으로 의사 노조 심포지엄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 최강의 이입 집단인 의사가 뭐가 더 얻겠다고 노조까지 걸사 이런 그 기사가 나는 걸 보고 사실 한국경제신문이 그런 대형 보험사와 대형 병원들을 소유하고 있는 그 대기업들이 대부분 지분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거기 때문에 한국경제신문은 뭐 원래 그런 데잖아요. 그런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대 자본. 그런 그 우리 젊은 선생님들 그리고 공주의 선생님들 우리가 다 노동자니까 그런 헌법에서 보장하는 다양한 권리를 우리도 좀 주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 대한병원의사협회 정재현 선생님도 꼭 거기서 많은 연락을 주시면은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다고 하니까 뭐 제가 아는 한에서는 도와드리고 또 저기 실제로 지금 노조위원장 하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노조 활성화에 또 기여를 하시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또 저희 병의협 입장에서도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오늘 뭐 영상 촬영이 좀 길었는데 여기까지 하고 그럼 다음에 또 제가 뭐 궁금한 게 있거나 무슨 노조 관련해서 또 어떤 일이 있으면은 한번 다시 나와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